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교재 54페이지에 문제 4번하고 문제 5번만, 4번하고 5번만 묶어서 해보고, 문제 6번은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묶어서 또 할게요. 장부조에는. 음. 자, 문제 4번은 이제 오류 수정 및 누락본 입력하는 거고, 문제 5번은 이제 결산이에요, 결산. 문제 4번을 보니까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션표 입력 메뉴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17일 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에서 상품 220만 원 회계 처리하였으나 사실은 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출 증빙용 무슨 영수증을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그지? 그 다음 무슨 세액 공제를?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메인 매션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메인 매션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다는 얘기야, 따지면. 근데 이게 메인 매션표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 전표를 먼저 삭제하지 말고 먼저 참고로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메인 매션표를 먼저 수정 분계를 문제지에다 먼저 해놔야 돼. 메인 매션표를.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다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도표도 참고로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지? 사무실에 사용할 비품을 구입한 거잖아. 구입했으니까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에. 현가. 현가. 매출의 건별, 하가, 현가는 무슨 대가로? 공급 대가로. 근데 여기 220만 원 나와 있지. 이거 공급가액이야, 공급 대가야? 공급 대가일까요, 공급가액일까요? 지금 부가세 포함 여부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우리 부가세법 이론 배울 때 뭐라 나왔죠? 부가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세가 포함돼. 무슨 대가로? 공급 대가로 가.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음. 저희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공급 대가 220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분리할 거고 거래처는 모두 한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입력 이거 할 필요 없고 대금은 무슨 예금에서 이체했어? 대금은. 그럼 분계 이용을 뭘로 해줘야 돼요? 매입의 현가도 갔으니까 우리 부가세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 부가세가 부가세, 배급금 20만 원,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나오는데 실제 구입한 건 원재료요, 비품이에요. 비품 200만 원이고 대금은 전부 다 무슨 예금에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 예금 220만 원. 이렇게 예, 수정 전표를 입력 후 일반 전표를 삭제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계정 과목만 수정해야 되는 건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 대부분 메인 매치 전표 수정하는 문제는 계정 과목만 바꾸는 거 아니면 기존 전표를 먼저 삭제하지는 않는다는 거. 수정 전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이걸 입력하고 나서 일반 전표 삭제. 그럼 우리 메인 매치 전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인 매치 전표. 날짜는 8월 17일. 메인 매치 전표에 날짜는 8월 17일. 8월 17일 가셔서 매입의 현가는 61번. 61번. 공급 대가는 220만 원. 공급가액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
거래처는 모두 판다. 그 다음에 공개 유형은 1번, 1번 한 건 아니구나. 그지? 3번 혼합. 음, 혼합을 하고,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뜨고, 차변에 원재료 떴는데 이 원재료를 뭘로 바꿔줘요? B품 212번, 대변은 4번, 보통예금은 몇 번? 103번. 조회에서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수정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일반 전표. 일반 전표에 날짜가 8월 17일 가셔서 갔을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체크. 아무데나 여기 17일 거니 아무데나 체크하시면 둘 다 체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삭제. 근데 이제 종종 가끔 아주 가끔은 기준 연표를 봐야 될 때가 있어. 기존 과목이나 이런 뭐지 뭐 금액이라든가 기존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존 연표를 먼저 삭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8월 25일 이 지금 그 오류 수정 및 누락본하고 결산연표하고 뭐 장부조회도 다 맞지는 않아요. 학생분들이 보면 생각보다 어려워해.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있대. 8월 25일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전액 외상매출금 해소를 해결을 하였으나 8월 25일 현재 마산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은 마산에서 발행한 어음대금을 조기상환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전표에 8월 25일 가봐요. 일반 전표에 8월 25일. 일반 전표에 8월 25일 가셔서 가시면 전부 다 무슨 매출금 회수한 걸로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마산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밖에 없대요. 원래는 1,500밖에 안 됩니다. 이해할까요? 응.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무슨 어음을? 어음 대금을 조기 상환 받은 거니까 무슨 어음이에요 이게? 받을 어음인 거지. 우리가 갚은 거면 지급어음이고 우리가 받은 거면 받을 어음이고. 그러니까 보통예금 2,500만 원 회수한 거는 2,500만 원 회수한 거는 외상 매출금 얼마하고 1,500만 원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무슨 어음? 받을 어음 회수한 겁니다. 받을 어음은 코드 번호 110번. 마찬가지로 거래처는 몇 번? 106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적용은 안 해도 돼요. 적용은. 이렇게 계속 과목만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서 바로 해도 상관없고. 근데 대부분 어쨌든 메인 매션 수정하는 거는 수정 전표를 먼저 적어놓고 하는 게 가장 안 틀려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고, 결산으로 가볼게요, 우리 결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결산 전표. 전산회계 2급 할 때도 했었는데, 우리가, 예, 수동 결산도 있고, 결산 전표가, 그 다음에 무슨 결산도 있어요? 자동 결산도 있어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으면 누구 먼저 해줘야 된다?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 나중에 합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의 몇일자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되고 자동 결산은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 결산 및 재무제표에 무슨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그 1월부터 12월 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요표나 메인매션표에 입력되어 있는 수익과 비용 다 불러오겠다 이런 얘기고 자동결산에 들어가 보면 구조가 손익계산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해? 매출액. 마이너스 두 번째 무슨 원가? 매출 원가를 빼주면 세 번째 매출 총익 나오고 매출 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주면 그 다음에 무슨 일? 영업이익 나오고 여기까지가 장사와 관련된 거고 요 밑에 장사 관련이 없어서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비용 빼주면 법인세 차관전 순이익 나오고 거기서 법인세 등을 빼면 무슨 순이익? 당기순이익 나와요. 전산세무 2급 때까지는 법인세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줘. 문제에서. 근데 실제 실무에서도 누가 계산해서 줄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까? 법인세를. 우리가 계산해? 해야 돼. 우리가 계산하려면 모든 당기순이익이, 모든 법인세 차관전 순이익이 다 정리가 돼. 법인세 차관전 순이익 가지고 법인세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법인세 차관전 순이익이 구해지려면 모든 수익과 비용이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들어와서 수동결산 안 되는 것만 무슨 결산으로 자동 결산으로 입력하면 모든 수익과 비용 정리가 되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가지고 법인세를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결산 붕괴는 무슨 반영 금액란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입력을 하면 돼요. 창을 크게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게 매출원가에 상품 매출원가에 무슨 상품 기말 상품을 입력하면 상품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무슨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제조원가 관련된 건 전부 다 제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보면 이제 재료비, 농업비, 경비 더하면 단기 총 제조비용 나오고 이번 연도 제품 만드는 투입한 원가, 기초제공품 더하고 기마제공품 빼주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나오고 기초제품 더하고 기마제품 빼면 결국은 제품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제품 매출원가에 넣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기말원재료 자동결산 기말원재료 넣으면 이제 원재료비가 자동 나오고 그 다음 농업비에 퇴직급여 전입액 퇴직급여 전입액은 전입액 빼면 차별의 퇴직급여 비용 얘기하는 거야. 퇴직급여 제조원가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은 안 나오고 시험에서 그 다음에 제조원가에 감가상각비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비용 밑에 기말 제공품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밑에 기말 제품이 자동결산이고 제조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전입액 빼고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은 안 나오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상가 외상매출과 가들어온 대손상가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기타 채권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가 그 다음 법인세 등의 선납세금과 추가 계산액 이게 무슨 결산? 자동 결산 자동 결산에 해당되는 건 결산 받는 금액란에 넣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자동 결산을 도와주는 또 메뉴가 있어요.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 충당이 있는데 여기를 꼭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 결산 도와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대손상각은 주로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대손상각은 우리가 전산회계 2급 때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상각? 감가상각. 감가상각은요. 여기에 금액이 언제 뜨냐면 우리 프로그램 첫 화면에 가시면 어, 첫 화면에 가시면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는 메뉴 있어요? 하단에? 상단 말고 하단에 고정자산 감가상각 있나요? 거기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거 이거 등록해봐야지도 알아. 등록을 해야지만 여기에 등록해야지만 등록을 했을 때만
여기 감가상각 메뉴에 금액이 뜨고요. 거기 등록하지 않으면 금액이 안 뜹니다. 그 다음에 무슨 충당? 퇴직 충당. 퇴직 충당도 이 제조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만 여기다가 추계액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동으로. 근데 가끔은 종종 출제자들이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을 제대로 안 해놓을 때가 있어. 그럼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제조원가 판매비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당부채 잔액이 명확하게 돼 있을 때만 여기다 추계액 넣어주면 알아서 계산이 된다는 거. 아, 계산이 되면 이제 무슨 반영? 결산? 반영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조원가와 관련된 퇴직급여 전입액은 농업비의 퇴직급여 전입액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 전입액에 반영이 되고 자동계산 창 닫고 자동계산 해당되는 것은 결국은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선택하고 들어가서 자동결산 분계 금액을 결산 반영 금액란에 입력 후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일반 전표에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자동 분계가 돼요. 결국 수동결산이든 자동결산이든 다 무슨 전표에 일반 전표에 분계가 되는 거. 얘는 우리가 직접 입력한 거, 얘는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거. 그럼 우리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거.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게 기말재고, 기말재고,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제품, 기말상품. 그래서 장부 재고에 실제 재고에 그 다음에 시가가 나온 경우 무슨 재고에 입력할까요? 장부 재고에 실제 재고에 시가가 나왔다. 문제의 금액이 이렇게 제시가 됐어. 그럼 프로그램에 무슨 재고 넣을까요? 실제 재고액만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기말 재고 중 수동결산이 있어요. 수동결산. 기말 재고 중 수동결산. 정정승이 단 기말 재고 중 수동결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 비정상 감모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입력 후 적요 8번 타개정 대체 해주셔야 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근데 요즘은 얘도 자동결산이 생겼어요. 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자동결산으로 입력한 경우 수동결산은 생략. 그 다음에 상각.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 개손상각, 그 다음에 충당, 퇴직급여, 충당부치, 그 다음에 법인세 등. 법인세 등 자동결산은 선납세금,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된 선납세금을 결산 반영 금액란에 입력. 그다음에 법인세 등 추산에 대해서 선납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추가 계산액에 입력 후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단, 자동 결산 중 수동 결산이 가능해서 수동 결산으로 입력한 경우는 자동 결산은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 결산도 되고 자동 결산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넣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여기까지 필기 한번 정리할게요. 그것도 마저 우리 설명하고 들어가면 이제 상각, 상각, 충당, 법인세, 법인세 등 우리 수동 결산하면 그치? 상각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 이렇게 그냥 일반 정표에 붕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형자산은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직접 차감, 그지? 그 다음 대손상각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총당금. 근데 대손상각은 무조건 자동결산이 더 쉬워. 무조건 자동결산. 충당은 차변의 무슨 급여?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법인세 등은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없애고 법인세 등 추산액에서 선납세금 뺀 나머지를 미지급세금 추가 계산이고요. 미지급세금. 이렇게 수동결산으로 했다면 자동결산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그냥 참고하시고 음, 우리 유학정리한 프린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우리 결산정리 그냥 여기 화면 볼게요. 그냥 우리 결산정리 붕괴사항은 각종 자산 평가, 기말재고 자산 평가,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기말상품. 기말재고 자산 평가는 원칙은 무슨 법? 원가법? 평가를 하기 때문에 700원가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장부재고액, 실제재고액, 그 다음에 시가를 주면 실제재고액 입력하면 되고요. 금액이 하나만 나온 경우는 장부재고액과 실제재고액이 같다. 그런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만 무슨 법? 저가법 평가했을 때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되는 거고. 단기매매 주권하고 매도가는 주권은 공정가액 시가로 평가해서 가격이 오르면 평가이, 가격이 내리면 평가, 손실, 외화채권 및 채무는 평가해서 환율 차이로 손해봤으면 외환산 손실, 환율 차이로 이익 봤으면 외환산 이익. 임시계정 정리, 가지급금, 가승, 현금 가부적 정리, 상감이 충당,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 계산상각, 퇴직금 충당을 설정. 그다음 수익가격의 발생가격 네 가지,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거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필기한 게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지금 필기한 게 이 부분. 이 부분 필기한 거고,
그러니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 1번.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결산 문제 1번. 8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는 1년분에 해당하며 단기분과 차기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어렵게 나왔네. 보통은 나오면 하나만 나오는데 제조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둘 중에 하나만 나오거든. 근데 두 개가 나왔어, 두 개. 그러니까 8월 1일 날 8월 1일 날 뭘로 처리했다는 거, 뭘로? 전에 비용으로 비용. 여기다가 표기하면 안 돼. 전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한 건 8월 1일 가보면 뭘로 줬는지까지 나올 거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보험료 제조원가 얼마? 180만 원. 예, 대변에 뭘로 줬는지는 찾아가면 나오겠지만 여기 현금 등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금액 속에는 이 금액 속에는 무슨 분도 있고 단기분도 있고 차기분도 있다. 이게 이게 몇 년분이래? 응? 이 금액이 몇 년분? 1년분. 그럼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5개월치가 단기분 이해가요? 8, 9, 10, 11, 12. 그럼 차기분은 몇 개월? 7개월이고 180만 원이 1년치니까 18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면 한 달에 얼마? 15만 원에 곱하기 5개월 하면 75만 원. 75만 원은 보험료라는 제조원가 처리해줘야 되고 차기분이 105만 원이네요. 105만 원. 105만 원은 다음 연도 거잖아. 다음 연도 거는 이번 연도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다음 연도 비용을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선급 비용은 자산 처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8월 1일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 156만 원. 대변의 현금 등 156만 원. 얘도 똑같이 단기분은 5개월, 차기분은 7개월인데 156만 원이 1년치니까 156만 원을 12개월 나눠주면 한 달에 13만 원. 곱하기 5개월이면 65만 원은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13만 원에 7개월 치면 91만 원. 91만 원은 선급비용이랑 자산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월 30일에 결산분계는 보험료 제조원가는 얼마 있으면 되는데 75만 원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어? 180만 원 있는 거죠. 그럼 얼마가 없어져야 돼? 얼마가? 보험료가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105만 원이 없어져야지 75만 원 되겠죠. 요 금액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제 결산분계 요 금액 만드는 작업. 단기분만 제조원가, 차기분 선급비용. 보험료 제조원가 단기분은 75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으니까 180만 원 있으니까 얼마를 없애줘야 된다? 105만 원 없애주고 얘는 무슨 비용? 선급비용 105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얼마가 있다? 차변에 그러니까 얼마를 없애줘야 돼?
91만 원 없애줘야 돼요. 없애는 이유는 아시죠? 저 차기분은 먼저 뭐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걸 먼저 준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 비용이 아니니까 없애주는 거야. 판매비와 관리비 91만 원 없애고 차변에 얘도 무슨 비용? 성급 비용 91만 원. 근데 얘는 보험료 제조원가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다르니까 따로 써줘야 되는데 얘는 계정 과목 같잖아, 그지? 따로 써도 채점에는 영향이 없고 같이 쓰면 여기가 요거 더하면 196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해 갔을까요? 성급 비용은 계정 과목 같으니까 묶어도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 두 번째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 원만큼 많아서 12월 11일에 실제 현금이 장부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12월 11일 날 현금 얼마가 들어오고 50만 원이 들어오고 그지? 그리고 원인을 몰라서 무슨 가부죠? 현금 가부이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12월 11일 날. 근데 우리 현금 가부족은 임시계정이잖아. 임시계정 결산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없애줘야 돼. 그래서 대변했던 현금 가부족을 무슨 변? 차변 써서 없애주고 50만 원 없애주고 원인을 보니까 30만 원은 무슨 매출금 회수? 그러면 대변의 회상 매출금 영진상사 30만 원이고 현금 가구적 50만 원 중 30만 원은 밝혀졌는데 아직도 20만 원의 원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차변이 겼으면 잡손실 대변이 겼으면 자비 대변 자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3번 3번 당해연도에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관련 결산 문제를 하시오. 아예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줬어요. 근데 건물하고 기계 당시에는 무슨 자산? 유형? 자산이니까 그지 간접법을 해결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동결산 자동으로 입력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동결산으로 입력하면 건물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관리국거니까 판매비야 관리비 1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이게 100만 원이고 기계장치는 차변에 감가 상각비 기계는 공정에서 쓰니까 무슨 원가 제조원 카페 80만 원이고 대변에 감가상각 이게 180만 원 이렇게 자동 계산으로 해도 되고 우리가 이거 아니 자동 계산 수동 계산을 해도 되고 이걸 우리가 자동 계산으로 넣는다면 그지 결산 및 재무제표에 무슨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 결산 반영 금액란에 결산 자료 입력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입력 후 무슨 추가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은 이렇게 수동도 할 수 있는데 응? 3번은 자동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1번과 2번을 먼저 일반 연표에 입력을 하고 나서 3번은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필기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저 할게요. 우리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에 수동 결산을 12월 31일 가셔서
첫 번째는 차변의 선급. 선급 비용 196만 원인가요? 196만 원, 대변에 보험료 105만 원, 보험료 91만 원. 이번에 보험. 보험료 제조원가 500번째 105만 원, 대변에 보험료 제조원가가 521번이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앞에만 틀려 821번. 대부분 제조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같은 계정가 오면 앞에만 틀려요. 급여하고 퇴직급여만 좀 달라. 91만 원 기록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변의 현금. 가구 중에 안 나오네. 그러면 가부. 현금 가부죠. 금액이 50만 원. 대변에 외상.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영진. 영진 상상 30만 원. 30만 원. 대변에 자비 20만 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3번은 수동으로 입력하면 여기다 그냥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두 개 이렇게 넣으시면 돼. 됐나 여기까지? 하고 자동결산은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결산 및 재무제표에 무슨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건물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결산 반영 금액란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얼마? 100만 원 넣고 넣었을까요? 기계장치는 제조원가. 제조원가가 이제 제품의 실험가. 제조원가와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제품의 실험가 안에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 찾았을까요? 위에 제품의 실험가. 제품의 실험가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무슨 장치? 기계장치 얼마 넣고 180만 원 넣고 넣었어요? 넣고 나서 왼쪽 상단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해하시고 결산자료 입력창 닫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기존에 창이 열려 있었던 경우는 조회 버튼 눌러줘야지만 결차 결대로 나와요. 결차 결대로 나오는 것만 무슨 결산? 자동 결산이고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들어가면 상품이 나가면서 무슨 매출원가로? 상품 매출원가로 갖고 원재료가 원재료비로 아직 우리 원가액이 다 안 배웠지만 원재료비는 제공품으로 그다음 임금도 제공품으로 그다음 감가상각비 제조원가에 대한 건 분개해줬고 복리후생비부터 감가상각비까지는 제조경비인데 제조경비도 제공품으로 그러니까 모든 원가를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모두 제공품에 다 집계 시킨 거야. 그리고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된 게 제품 계정으로 가고 제품 계정에서 팔린 게 매출 원가로 가고 그 밑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순서대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제조원가에 대한 자동 분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대한 거, 법인세에 대한 거 그런 순서로 자동 분개해 주는 거예요. 분개를 됐나요? 이렇게 해서 93회 기출문제 오류 수정 및 누락본하고 결산전표가 끝났습니다.